작은아버지, 우리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형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저는 진짜 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자극을 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추석 저녁 6시 할머니 댁 거실에는 오랜만에 모인 가족들의 목소리가 가득했다. 12명이 넘는 친척들이 둥글게 앉아있는 가운데 형은 구석진 자리에 몸을 맡긴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반쯤 식은 차 잔이 들려 있었고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아, 민수야, 너 요즘 회사에서 승진했다며? 축하한다. 큰아버지의 우렁찬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형의 남동생이었다. 29살의 민수는 대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며 최근 과장으로 승진한 참이었다. 그는 겸손한 척하면서도 내심 뿌듯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아, 그냥 운이 좋았죠. 그래도 열심히 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민수의 대답에 친척들은 연신 감탄을 쏟아냈다. 할머니는 특히 기뻐하며 민수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막내가 이렇게 출세하니 기특해 죽겠다. 너희 부모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시겠니? 그 순간 민수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형에게로 향했다. 32살의 형, 민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는 대학 졸업 후 몇 년간 이런저런 일을 시도했지만 겉보기에는 특별한 성과가 없어 보였다. 최근 들어서는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았다. 민호야, 너는 요즘 뭐 하고 있니? 작은 할머니의 질문에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민호는 차 잔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냥 이런저런 일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일? 민수가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조롱기가 섞여 있었다. 형, 솔직히 말해요. 요즘 뭐 하면서 사는 거야? 취직도 안 했고 돈도 없다면서? 민호는 잠시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다. 대답 대신 그는 조용히 숟가락을 들어 앞에 놓인 송편을 집어 먹기 시작했다. 민수는 형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해석했다. 어릴 때부터 형은 항상 온순했고 다투는 것을 싫어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것이 나약함으로만 보였다. 특히 자신이 사회에서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형에 대한 우월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민수야,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타이르셨지만 민수는 이미 시작된 말을 멈출 수 없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형이 뭘 하는지도 모르고 살 수는 없잖아요. 친척들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누군가는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대부분은 그저 지켜보기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편에 서는 경향이 있었다. 민호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송편을 씹으며 가끔씩 차를 한 모금씩 마셨다. 그의 표정에는 화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딘지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했다. 형 나이도 이제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고 있는데. 민수의 말이 길어질수록 민호의 침묵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마치 민수의 말이 다른 사람 이야기인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할아버지가 목을 가다듬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그만하자. 민수야, 오늘은 추석인데 가족끼리 뭐 하는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저는 진짜 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만 보내면 나중에 더 힘들어질 텐데. 민수는 자신이 형을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우월감과 경멸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었다. 민호는 송편을 다 먹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것이 전부였다. 더 이상의 해명도 변명도 없었다. 민수는 그 단순한 대답에 오히려 더 답답함을 느꼈다. 형, 진짜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조금이라도 위기감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를 뿐이었다. 그 미소를 본 민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은 정말 현실 감각이 없구나.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저렇게 철없으면 안 되는데. 거실의 분위기는 점점 어색해졌다. 친척들은 각자 다른 화제를 꺼내려고 노력했지만 방금 전의 대화가 남긴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그는 설거지를 도우겠다며 조용히 자리를 피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는 또다시 답답함을 느꼈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지?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부엌에서 혼자 그릇을 씻고 있던 민호는 창문 너머 어둠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그 차분한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거실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자신의 승진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친척들은 그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점점 더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한편에는 방금 전에 그 어색한 순간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민호는 설거지를 마치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는 원래 자리에 앉아 조용히 사람들의 대화를 들었다. 가끔씩 웃기도 했지만 직접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다. 추석 밤이 깊어갈수록 두 형제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극은 더욱 벌어져만 갔다. 하나는 자신의 성공에 도취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는 말없는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품고 있었다. 그날 밤 모든 사람이 잠든 후에도 민호는 혼자 깨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또다시 이어질 하루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모르는 계획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추석 둘째 날 오후 할머니 댁 마루에는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다. 오전에 성묘를 다녀온 뒤라 모두들 한결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할머니가 직접 우린 대추차 향이 마루 전체에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전래놀이에 한창이었다. 민수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회사 이야기로 화제의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최근 성사시킨 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친척들은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듣고 있었다. 정말 대단하다, 민수야. 그런 큰 일을 혼자 다 해냈다니. 혼자 한 건 아니고요. 팀워크가 좋았어서 가능했던 거죠. 겸손한 척하면서도 민수의 어깨는 어제보다 더 당당해 보였다. 그는 무의식 중에 형을 흘끔 바라보았다. 민호는 여전히 구석진 자리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런데 민호는 정말 요즘 뭐 하는 거야? 어제도 제대로 대답을 안 하더니. 작은 아버지의 질문에 모든 시선이 다시 민호에게 집중되었다. 민호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요즘 인터넷으로 이런저런 일을 해보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민수가 즉시 끼어들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보다 더 노골적인 비아냥이 담겨 있었다. 형, 그게 뭔 일인데? 인터넷으로 게임하는 건 아니겠죠? 친척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수는 그 반응에 더욱 기세가 올랐다. 아니, 솔직히 말해요, 형. 인터넷으로 돈이나 제대로 벌어지나요? 나 같으면 그런 불안정한 일로는 못 살겠던데.
민호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찻잔을 다시 들어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그 모습을 본 민수는 더욱 답답함을 느꼈다. 형, 진짜 인생 쉽게 사는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한심하게는 못 살겠던데. 민수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나무라셨지만 민수는 이미 선을 넘어 버렸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형이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 나중에 어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무거운 한숨을 쉬며 개입했다. 야, 민수야. 형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어디 있니? 할아버지, 저는 잘못된 말 한 거 없어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형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겠고 돈을 버는 것 같지도 않고. 민수의 눈빛은 형을 향해 끝까지 멸시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형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는 우월감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었다. 민호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조용히 웃기만 했다. 그 웃음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였다. 형, 웃을 일이에요? 이 상황이 웃겨요? 민수는 형의 그 여유로운 태도가 더욱 못마땅했다. 자신이 이렇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데도 전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았다. 나이도 30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부모님 등골 빨아먹을 거예요? 적어도 제대로 된 직장이라도 구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친척들은 점점 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누군가는 민수를 말리려 했지만 그의 기세에 눌려 선뜻 나서지 못했다. 민호는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빈 찻잔을 들고 부엌으로 향하며 조용히 말했다. 차 한 잔 더 타올게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정말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지? 부엌에서 혼자 차를 우리고 있던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다. 그의 입가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미소가 머물고 있었다. 마치 무언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사람처럼 그는 모든 상황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마루에서는 민수가 여전히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지만 방금 전의 일로 인해 분위기는 어제보다 더욱 어색해져 있었다. 가족들은 각자 복잡한 마음을 품은 채 남은 추석 연휴를 보내야만 했다. 추석 사흘째가 되어도 민수의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욱 노골적이고 가혹해졌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있던 민호를 본 민수는 비꼬듯 말했다. 형, 일찍 일어나셨네요. 돈 못 버는 대신 심부름이라도 해야죠. 민호는 빗자루를 멈추지 않고 계속 마당을 쓸었다. 낙엽들이 바람에 흩날리며 다시 떨어졌지만 그는 묵묵히 같은 자리를 반복해서 쓸었다. 민수는 그 모습조차 답답해했다. 형, 들리지도 않나요? 아니면 일부러 무시하는 건가요? 여전히 대답이 없자 민수는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그는 형이 자신의 말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는 것을 완전한 굴복으로 받아들였다. 점심시간이 되어온 가족이 모인 식탁에서도 민수의 공격은 계속되었다. 민호가 반찬을 나르는 것을 도우려고 부엌을 오가자 민수는 큰 소리로 말했다. 형이 집안일 도우니까 좋긴 한데 진짜 취직은 언제 할 건지 궁금하네요. 작은 어머니가 난처한 듯 웃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다. 밥 먹을 때는 그런 얘기 말고. 아니에요. 작은 어머니, 저는 정말 형이 걱정되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라도 해야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요? 친척들 앞에서도 민수는 서슴없이 형을 헐뜯었다. 사촌들이 와서 인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얘들아, 우리 형 좀 봐. 아직도 철이 안 든 것 같지 않아? 16살 된 사촌 동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민호를 바라보자 민수는 더욱 신이 났다. 너희는 나중에 커서 저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 알겠지? 꿈도 없고 목표도 없이 그냥 하루하루 놀고 먹으면 어른이 되어서도 저렇게 된다. 민호는 그 모든 말들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밥을 먹고 설거지를 도왔으며 때로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도 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그 모든 행동이 할 일 없는 사람의 시간 때우기로만 보였다. 오후에 친척들이 화투를 치고 있을 때 민수는 또다시 공개적으로 형을 모독했다. 형도 같이 하실래요? 아, 그런데 돈 없으시니까 내기는 안 되겠네요. 민수야, 그만해라. 아버지가 처음으로 단호하게 나무라셨지만 민수는 자신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버지, 저는 틀린 말 한 거 없어요. 형이 돈이 있으면 말씀하시든지요. 민호는 그 순간에도 속으로 씁쓸했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어갔다. 그는 마치 민수의 말들이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인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다. 저녁 무렵 친척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민수는 작은 아버지 부부를 배웅하면서도 형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다. 작은아버지, 우리 형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 놀고 먹으면 정말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도 형인데 너무 그러지 마라. 아니에요. 저는 진짜 형을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렇게라도 자극을 줘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민수는 자신이 형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형을 깎아내리는 것에서 쾌감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의 성공과 형의 실패를 대비시킬 때마다 그의 자존감은 더욱 부풀어 올랐다. 그날 밤 민호는 혼자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별들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는 오늘 하루도 참아냈다는 듯한 미소를 지었다. 민수는 자신의 방에서 휴대폰을 보며 회사 동료들에게 자랑 섞인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에게 형의 존재는 이제 자신의 성공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비교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때가 곧 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며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것임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있었다. 추석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 댁에는 이별의 아쉬움이 감돌고 있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마지막까지 형을 교육시킬 기회가 남아 있었다. 그는 짐을 싸면서도 민호를 향한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형, 이번 추석 어떠셨어요? 친척들 앞에서 창피하지 않으셨나요? 민호는 할머니를 도와 음식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민수의 말에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그 침묵을 참을 수 없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둘러앉아 마지막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다. 민수는 마침내 폭발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과 우월감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형, 솔직히 말해봐요. 민수의 목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모든 대화가 멈추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돈도 없고 직장도 없는데 그냥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가족들이 눈치 보는 거 안 보여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다. 할머니의 찻잔이 살짝 흔들렸고 어머니는 경악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다시 펴셨다. 민수야, 그게 형한테 할 말이니?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무라셨지만 민수는 이미 도를 넘어선 상태였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이 이 나이까지 뭘 했는지
앞으로 뭘 할 건지 정확히 말씀해 보시라고요. 친척들도 난처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누군가는 자리를 피하려 했고 누군가는 민수를 말리려 했다. 하지만 민수의 공격은 멈추지 않았다. 형, 30이 넘어서도 부모님 집에서 컴퓨터나 하면서 놀고 있으면 그게 정상인가요?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살겠는데. 그만해, 민수야. 할아버지가 호통을 치셨지만 민수는 자신이 옳다는 확신에 사로잡혀 있었다. 할아버지도 속으로는 답답하시잖아요. 형이 언제까지 저런 식으로 살 건지. 이제 정말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는 마치 모든 가족을 대표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솔직히 말해서 형 때문에 우리 가족이 창피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성공하고 있는데 우리 집만. 야, 민수야.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하지만 민수는 마지막 한마디를 더 던졌다. 형, 정말로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 나이에 이런 꼴로 사는 게. 그 순간 모든 사람의 눈이 민호에게 향했다. 지난 사흘 동안 모든 모욕을 참아온 민호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민호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어딘지 다른 무언가가 스며 있었다. 부끄럽냐고. 민호가 처음으로 직접적인 대답을 했다. 모든 사람이 귀를 기울였다. 글쎄, 부끄러운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민호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를 본 민수는 순간 당황했다. 지난 사흘 동안 보아온 것과는 다른 종류의 미소였다. 뭐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거야.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추석 마지막 날이니까 그냥 조용히 지내자. 그리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부엌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의 뒷모습에는 뭔가 달라진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민수는 그 순간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형의 마지막 말과 그 미소가 계속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곧 자신의 우월감이 그 불안을 덮어버렸다. 형이 무슨 수를 쓸 수 있겠어. 그냥 허세일 뿐이야.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뒤척이며 잠들지 못했다. 형의 마지막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그 미소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갔지만 형제 사이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될 참이었다. 추석 연휴가 끝나고 며칠 뒤 민수는 무심코 형 민호의 방 문을 열었다. 그동안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했던 형의 공간은 낡은 책상과 컴퓨터 한 대가 전부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민수의 상상과 정반대였다. 벽을 따라 높게 쌓인 택배 상자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쉴 새 없이 울려대는 주문 알림음. 컴퓨터 화면에는 실시간 매출 그래프가 치솟고 있었고 그 금액은 민수가 한 달 월급으로도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억 단위였다. 책상 위에는 빽빽한 계약서와 송장, 그리고 새로운 제품 샘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수는 눈을 크게 뜨고 중얼거렸다. 이게 뭐야? 형, 이거 다 뭐야?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연휴 내내 조롱당하던 무기력한 형의 것이 아니었다. 차분하면서도 서늘한 기운이 담겨 있었다. 내 사업장이다. 내가 비웃던 그 시간 동안 난 인터넷 쇼핑몰로 내 길을 닦아왔어. 하루에도 수천 건씩 주문이 들어오고 이제는 직원까지 고용하고 있지.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목소리조차 떨렸다. 거짓말이지, 형이 어떻게 이런 걸. 민호는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거짓말이면 좋겠지. 하지만 내 눈으로 봤잖아. 문제는 내가 돈을 벌었는지가 아니야. 진짜 문제는 내 태도다.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돈 없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다. 직업이 없는 것도, 잠시 방황하는 것도 죄가 아니야. 하지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려야만 우월감을 느끼는 건, 그건 내가 가장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지. 민수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추석 내내 자신이 형을 향해 쏟아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살아났다. 돈도 없으면서 집에 얹혀 사는 거잖아. 그 말들이 지금은 고스란히 부메랑이 되어 자기 가슴을 찔러대고 있었다. 민호는 눈빛을 더 깊게 했다. 나는 내 비웃음 속에서 버텼다. 오히려 내 조롱이 나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지. 하지만 넌 어땠니? 형을 무시하며 우쭐했겠지. 그런데 그게 뭐였니? 빈 껍데기 자존심일 뿐이야. 민수의 손이 덜덜 떨렸다. 변명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민수야, 앞으로 사람을 무시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만 설 수 있는 우월감은 결국 내 발목을 잡는다. 내가 한 말들, 이제 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봐라. 누가 진짜 한심한 건지.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마치 피할 수 없는 심판처럼 민수의 가슴에 그대로 꽂혔다. 민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 없었다. 형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였다. 그리고 도망치듯 방을 뛰쳐나왔다.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민수는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가 자신의 방문을 걸어 잠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온몸이 땀에 젖었다. 추석 내내 자신이 했던 말들이 귀를 때리고 형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따라붙는 듯했다. 방 안에 홀로 남은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억울함도 분노도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모든 것을 스스로 증명해낸 자의 냉철한 확신만이 그에게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수는 달라졌다. 형이 방에서 보았던 광경과 그 차갑고 단단한 훈계의 목소리는 머릿속에서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추석 내내 자신이 내뱉은 말들이 얼마나 가볍고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었는지 민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다음 해 추석이 다가왔다. 친척들이 모여 식탁에 둘러앉았고 언제나처럼 서로의 근황과 성과가 오갔다. 예전 같았으면 민수는 형을 향해 눈짓을 보내며 빈정거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날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형이 말을 꺼낼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숟가락만 움직였다. 친척 중 몇몇은 이상하게 생각하며 물었다. 민수야, 너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니? 예전엔 내가 제일 목소리가 컸잖아. 민수는 애써 웃으며 짧게 대답했다. 그냥 올해는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요. 사실 속마음은 달랐다. 형을 무시하려던 생각조차 감히 떠올릴 수 없었다. 그날 형이 던진 말들이 여전히 가슴을 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을 무시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봐라. 그 한마디가 귀에 맴돌며 무심코라도 형을 깎아내리는 말을 꺼낼 수 없게 만들었다. 식탁 건너편에서 형은 여전히 차분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기력해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존중받는 분위기를 이끌고 있었다. 민수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시간이 흐르며 민수는 점점 더 말을 아끼는 법을 배웠다.
친척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던 모습은 사라지고 형 앞에서는 한 발 물러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다. 그날 이후로 추석은 더 이상 예전처럼 형을 조롱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다. 민수는 그저 조용히 앉아 형의 존재가 주는 묵직한 무게를 다시금 느낄 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앞으로의 어떤 명절에서도 형을 함부로 무시할 수 없으리라는 것을.